편하게 먹으면서 들어올 테니까 너무 부담 갖지 않고 먼저 인사 먼저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20분을 책임질 동네 오빠, 동네 형 김성섭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 충북대학교 학생이 아닙니다. 충북대학교 졸업생이 아닌데 충북대학교는 저에게 가장 친숙한 학교거든요. 그 이유는 제가 축구 배고픈 시절이 아니라 제가 대외 활동을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할 때 제가 오갈 때도 없는데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곳은 충대중앙도서관 같아요. 저는 충대를 제2의 모교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우리 충북대학교 친구들에게 특권이라는 단어를 아주 조금만이라도 좀 심어놓고 가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가진 특권, 나여야만 나이기에 내가 아니면 슬슬 눈빛들이 좀 멍멍이 소리야 이런 눈빛을 받기 시작해서 제 눈빛도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 조금만 인내를 가지고 설명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저의 이력을 좀 빠르게 스캔을 하셨으면은 볼 게 없으니까 빠르게 본격적으로 강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대학생의 특권에 대해서 생각해보거나 여러분들의 특권을 내가 가지고 있나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여기 저기 잘생긴 노란색 특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특권이요? 대학생의 특권. 시간. 네. 자유로운 시간.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 이쁘장하게 생긴 친구분은? 네, 물 많으셨습니다. 네. 대학생의 특권에 대해서 특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에 구애받지 않고 더 좀 자유로운 거? 자유 좋습니다. 예, 저는 그런데 특권은 제가 생각하는 특권은 바로 유재석이 아니라 바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직장인인데 직장인이라는 그 굴레, 갑과 을이라는 그 굴레 속에 갇혀 있어서 뭔가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에 있어서 항상 억압받거나 제한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해보았을 때 그런 갑과 을 따위는 생각할 필요도 없고 뭔가 쉽게는 아닙니다. 뭔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대학생의 특권은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바야흐로 2004년 제가 고등학교를 입학할 당시의 일입니다. 제가 2004년에 고등학교를 입학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거나 제가 좀 나이가 들었습니다. 제가 입학할 당시에 공부에 대해서 저희 부모님들도 여러 같은 성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고등학교 입학을 하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와서 생활하는 것이 제법 재밌을 법도 했지만 계속되는, 반복되는 지루한 학교 생활 때문에 공부에 대한 흥미를 잃기 시작했고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를 잃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숙사에서 쫓겨났고요. 그럭저럭 고등학교 3년을 지나다가 그럭저럭 대학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자, 저뿐만이 아니라 대학교의 그 네임밸류에 상관없이 여기 앉은 친구들이 다 똑같이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3월 2일 첫 등교 날이죠. 이쁘게 화장을 하고 이쁘게 치장을 하고 가방을 들고 학교를 가면서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대학교에 가면 임시완도 있고 정준기도 있고 수지도 있고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친구들 한번 볼까요? 잘하셨어. 대학교에 대한 낭만과 설렘을 잠시 내려놓고 제가 대학 생활에 대해서 잠시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낭만, 설렘들을 잠시 접어놓고 고등학교 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학교 집,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만 잠깐 도서관 반복되는 생활에 제 자신에 굉장히 화가 났고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고개를 들고 두리번 거리다 보니까 생각해낸 것이 바로 대학생의 특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예, 제가 그 대학생의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본 후 저의 생활은 180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림이 별거 없지만 제가 다양한 활동들에 특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좀 다양하게 참여를 해보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축구를 그렇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에 들어와서는 클럽 활동을 하면서 신물이 나도록 축구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대외 활동도 해보면서 일주일 동안 밤도 새고 일주일 동안 프로젝트도 해보면서 100여 명의 청중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박수갈채도 받아봤습니다. 남중, 남고, 군대를 전역해서 연애 고자가 된 줄 알았지만 알콩달콩한 연애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충북대학교도 국제교류 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있어서 좀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거든요. 저 또한 그런 국제교류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공짜로 해외여행 다녀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학연수, 대외활동, 학교 프로그램 참여만이 우리 대학교의 대학생의 특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학생의 분수에 맞게, 대학생의 상황에 맞게, 대학생이 처해진 자신의 분수에 맞게 도전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특권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너는 어떤 특권을 누려봤냐? 도대체 너는 어떤 도전을 해봤길래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냐? 이렇게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살 때 대학교 3학년 때 미주 호텔 인턴을 하기 위해서 미국 시카고로 향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 5일째 호텔 근무 외에도 저는 휴문날을 활용을 해서 파트타임을 뛰면서 생면부지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구린마라고 하는 구 한인타운에서 코리안 페스티벌이 열린다는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특기로 가지고 있던 바리스타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곳에서 이틀 동안 파트타임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인종의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한국의 한식도 즐기시고 문화를 즐기시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자, 일과를 다 마치고 페스티벌이 다 끝났을 시각은 약 1시 정도, 새벽 1시 정도 됐고요. 저도 일과를 마치고 일당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사실 된장남은 아닌데요. 호텔에서 미국의 그 땅덩이가 워낙 넓다 보니까 제가 집에서 호텔까지 출퇴근을 하기 위해서는 중고차를 좀 부득이하게 구매를 해서 타고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파트타임을 갈 때에도 저의 붕붕이와 함께 갔는데요. 세븐일레븐 앞에다가 주차를 해놓고 새벽 1시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제 차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새벽 1시 제 차를 찾았는데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알고 봤더니 그 코리안 페스티벌 그 행사용 천막에 그 주차 금지 표시가 그 견인 지역이라는 그 표시가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참 암울하죠.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안 보였고요. 참 암울했는데 한 30분 정도를 배회를 했나요? 저 멀리서 흑형이 지나가더라고요. 미친 척하고 달려가서 전화 한 통만 쓰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친절하신 그 흑형이 저에게 전화를 빌려주셨고 저는 일생일 때 가장 어렵고 힘든 영어 듣기 평가를 치렀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견인 회사의 주소를 바로바로 기억을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메모장도 없었고 펜도 없었기 때문에 듣는 즉시 바로 기억을 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래도 좀 운 좋게 바로바로 기억을 해서 그 견인 회사의 주소를 기억을 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 스텝은 이제 택시를 잡아서 그 견인 회사까지 가야 하는데 새벽 1시 반이었습니다. 미국 땅 워낙 넓습니다. 택시가 있을 리 막무합니다. 또다시 30분 정도를 동네를 배회하면서 찾다 보니까 저 멀리서 이번에 아랍계 택시 기사님이 약간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택시를 정차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다시 미친 척하고 뛰어가서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제 자초지종을 들은 아랍계 택시 기사님께서는 참 친절하시게도 저를 그 견인 회사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충격적인 일인데요. 견인 비용이 27만 원이 나오더라고요. 더 웃긴 건 제가 이틀 동안 파트타임을 하면서 번 돈이 25만 원이었습니다. 25만 원을 다 털털 털고 지갑에 있던 돈도 다 털털 털고 제 붕붕이를 찾아서 집으로 돌아온 시각은 3시 반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또 호텔 출근을 해야 했기 때문에 또다시 꿈나라로 바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만큼 떨리고 그때만큼 가슴 떨리는 순간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사실 호텔 인턴을 하기 전에 그 시카고에 사시는 한인 사회의 도움을 받아서 인턴을 좀 쉽게 재밌게 즐기면서 시작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도움을 호의를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그 시간, 그 도전하는 정신이 저는 특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루하루가 서바이벌이었고 하루하루가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 누렸던 특권, 시간, 도전 정신들이 제가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잘 활용을 하고 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특권을 다시 한번 정의 내리기를 도전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실적인 부분만 짚어보고 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2015년 대학 수능이 펼쳐집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 10대의 최대 목표는 무엇이었나요? 좋은 대학만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때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특권이라는 그 단어조차 생각조차 해볼 수가 없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교육열은 굉장히 높습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월등히 높지만 과연 그만큼 성과를 내는지는 의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20대가 된 우리들의 삶은 어떨까요? 자, 소위 말하는 취업을 위한 7대 스펙을 쌓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둥바둥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30대가 됐습니다. 과연 우리 형님, 누님들의 삶은 어떨까요? 결혼을 하고 안정적인 자신의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참 아둥바둥 똑같이 사는데 그조차도 녹록치 않습니다.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까지 포기하는 3포 세대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40대, 50대, 60대 어머니 아버지 세대들은 어떨까요? 자식 걱정, 자신들의 정년 걱정, 자신들의 노후 걱정, 항상 고민과 걱정의 연속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악순환이 도대체 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들이 지금 배우는 기간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그와 반비례해서 돈을 버는 기간은 계속해서 짧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제가 바라는 그 도전이라는 것은 언제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고 우선 말씀을 드리고, 사실 저는 성공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TV에서 본 적도 없고 청주 길거리 성악길에서 보신 적도 없을 겁니다. 셀러브리티도 아니거든요. 하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 제 하나의 꿈입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말을 해주고 뭔가 꿈이 되는 말을 해주는 것이
저의 하나의 위시리스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꿈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꿈을 위해서 무던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세대를 살고 있는 동네 형, 동네 오빠 또는 갓 졸업한 선배 또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새내기 미생으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막 다 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 내가 과연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 리스트를 우선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리스트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고 keep thinking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날 때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꺼내서 도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멀지 않은 날에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로 그곳에 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것을 저희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지난주 토요일에 퇴직서를 호텔 일을 하고 있었는데 퇴직서를 내고 우연치 않게 좋은 기회를 얻어서 BTNI라는 B2B 여행사의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나쁜 말인 줄 아는데 아다리가 맞았다고 해야 되나요? 아다리가 맞아서 현정이가 저희도 시간을 좀 내줘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자리를 빛내게 됐고요. 혹시 저는 그래도 온 적은 청주지만 지금은 서울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도 어렵게 시간을 냈다고 생각을 해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이나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어렵지 않게 제가 눈높이를 낮춰드릴 수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질문을 하면은 한 두어 가지 정도는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11학번 행동진학원인데 네. 혹시 그 미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어떤 계기로 이렇게 가시게 된 건지. 사실 제가 제 학과를 언급을 안 했는데 제가 외식산업학과 서원대학교 외식산업학과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호텔 일을 저희 과가 특성이 호텔 쪽 일을 하다 보니까 학교 생활도 그래도 좀 똘똘하게 하다 보니까 아는 지인분께서 저에게 추천을 해주셨고요. 그런 기회가 닿다 보니까 인턴까지도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침묵 좀 즐깁니다. 네. 또 있으신가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혹시 그 미국에서 네. 어느 정도 계셨고 그 인턴 금액은 어느 정도 받아야 되죠? 아, 그럼요. 네. 저희 아버지 통장을 보여드려야 돼요. 아, 그래요?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미국에서 약 1년 정도 있었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 프로그램 많이 참여를 해서 캐나다에 갔다 왔었고 했는데요. 글쎄요,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트타임도 뛰면서 생면부지 활동을 했다는 듯이 제가 거기에 있는 동안 부모님한테는 전혀 손을 내밀지는 않았어요. 집값도 제가 냈고 자동차 오일비도 제가 냈고 먹는 거 식비도 다 내야 됐고 뭐 소셜 시큐리티 넘버 같은 받는 것도 제가 다 일일이 혼자 처리를 했는데요. 자기가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전을 계속 하라고 하는 이유가 저는 솔직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지금 제가 하는 회사에서 부장님이나 과장님이 부르면 언제든지 저는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굴레에 잡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맞게 짜고 여러분들이 여가 시간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잖아요. 그 시간을 조금만 활용을 한다면은 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고도 제가 알기로는 미국 인턴 같은 거 많이 가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커미션이라고 하죠. 네, 처음 시작하는 커미션. 다 집어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그거는 메일을 보내주시면 아, 네. 그러니까 이렇듯 우선 1차적으로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게 돈적인 부분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신의 분수를 생각해야 되고 경제 상황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자신이 처한 위치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럴 때 아니면 언제 부모님한테 손을 벌려고 있고 이럴 때 아니면 언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받고 저도 집에 가서 좀 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있으신가요? 1사학번 가족이라고 그 도전을 하실 때 도전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여러 가지 걱정되는 부분도 그렇고 좀 도전하기 두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럴 때 어떻게 하셨는지. 그 희열을 한번 저는 느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지금 이렇게 강단은 아닌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 게 한 서너 번은 됐습니다. 제 처음 시도를 했던 게 100명의 청중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 한 10분 정도를 했었는데요. 진짜 떨렸어요. 진짜 떨려서 좀 질이 짤 것 같았어요. 그런데 충분한 연습을 하고 강단에 올라서니까 술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끝내고 났을 때 100명이 만족을 했나 봐요. 제 말하는 거에 만족을 했나 봐요. 박수갈채를 막 쳐주는데 박지성이 올드 트래포드에서 골 넣은 것보다 그 박수 소리보다 전율이 너무 좋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느껴보고 싶다 보니까 이런 자리도 그렇고 다른 경험해보지 못했던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가 좀 쉽게 느껴지더라고요. 왜냐면 다시 느껴보고 싶었거든요.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을 해서 그 느낌만 알면 여러분들 다 알죠. 느낌 아니까 그렇게 도전을 해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혹시 더 부가적으로 물어볼 게 있으면은 제가 또 페이스북 계정에서 이런 쪽 활동을 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원하시는 친구 추천을 해주시면 제가 거절을 하진 않을 테니까. 그리고 제가 명함을 지금 한 5장밖에 안 갖고 왔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은 말씀을 드리면 부명함이니까 별로 쓸 일은 없겠지만 연락처나 메일 같은 거는 따로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좀 지루하지만 그래도 집중해서 타 학교에 왔는데 좀 말똥하게 눈을 좀 떠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청주에 연고를 두고 있으니까 시내를 지나다니든 어디 서울 제가 시청 쪽에 있으니까 시청 광장을 돌아다니다 저 사람 어디서 본 것 같아 이러면은 아는 척을 하시죠. 그러면 제가 맛있는 단팥빵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